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떨어진 윤 지지율 어디로입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더라고요.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윤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한 달 새 서울에서 12%포인트, 충청에서 7%포인트 빠지면서 평균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 50대와 60대 이상의 지지율은 견고한 편인데 비해 20대와 40대에서는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충청이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정 논란 때문에 등을 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에게는 중요한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캠프에서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지율 하락이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설화와 이준석 대표와의 기싸움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진 지지율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네,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0%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그 응답이 51%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재형 후보는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지난달에는 4%만이 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포인트 오르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뭐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추세를 본다면 최재형 후보 쪽으로 갔다는 추정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윤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최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흔들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최재형 후보도 윤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와야만 확실한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와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지난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승세 계속 될까요? 네, 이번에는 어제 나온 또 다른 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주자별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물었는데요.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 잘 모른다 이런 응답이 3에서 4%대에 그쳤는데요. 최 후보의 경우에는 이 잘 모른다는 응답이 13.8%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감도도 또 비호감도도 다른 후보들보다 좀 낮았습니다. 아직은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갈지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떨어진 윤 지지율 어디로의 느낌표는 갈 곳 없으면 투표장 안 간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지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윤 후보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거나 최 후보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이 지지율을 흡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중도와 보수 진영은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잘 새겨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표 마음, 대표가 안다입니다. 지금 양당 지도부가 경선 관리 문제로 이 후보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인데 동병상련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두 대표 모두 당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지도부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만 보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이시면 이낙연도 있잖아요. 그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게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당 지도부가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이 후보 검증 문제도 대표의 뜻과 선도주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1위 후보죠.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후보 검증단 설치를 요구했지만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이심송심 논란이 일었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와 껄끄러운 김진태 전 의원을 검증단장으로 임명하는 걸 검토하면서 윤 후보 측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자칫하면 경선 기간 내내 이런 잡음이 계속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두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유권자인데 왜 나를 공격해서 투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나는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저는 어떤 대선 캠프도 당대표에게 익명 인터뷰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두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송 대표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마음이 상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니까요. 송 네. 대표는 최대한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걸 좀 막으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대표는 당내에서 어떤 비판이 나올 때마다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즉각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 당의 경선 전국에서는 후보들이 이렇게 돋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당 대표들이 부각되는 이런 장면도 이례적이긴 해요. 네, 사실 두 대표 모두 좀 비주류에 속하는 편이다 예. 보니까 민주당 친문 일각에서는 이 송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특정 주자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 대표가 대선판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표 마음 대표가 안다의 느낌표는 이심송심 그 이 말고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편든다며 이심송심 논란이 일자 송영길 대표는 이 씨는 이낙연도 있다, 이렇게 해명했었죠. 당내 비판에 직면하며 여러 가지로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을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이심송심 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대표의 고충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국민들의 민생에 공감하며 여야 협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